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가벼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바마가요, 평소 이 농담도 잘하고 뭐 유머 감각도 있고 위트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상류층이 되려면 이 위트나 유머 감각이 반드시 있어서 대중들에게 연설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자유자재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상류층 인사들이 너무 유머 감각이 없죠. 뭐 한국에는 목소리 크면 되니까 뭐 굳이 유머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가요, 캐나다 지금 총리가 지금 미국에 왔습니다. 19년 만인가 처음으로 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답니다. 이 캐나다는 미국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하고 자기는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서 캐나다 사람 보고 미국 사람이냐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가 이웃에 살면서 좀 어수선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을 비웃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애국을 강요하는 파쇼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뭐 가까이 붙어서 뭐 전쟁도 자주 나가고 거의 대부분 같이 전쟁을 했죠. 그러고 무슨 뭐 이 나프타입니까? 북미 지역 뭐 자유 경제 협정을 맺어서 일찌감치 뭐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뭐 자동차니 뭐니 다 있고, 메이저리그 뭐 축구팀에, 예?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캐나다 팀이 뛰고 있고, 또 아이스하키 팀도 같이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경제라든지 문화, 뭐 스포츠 이런 데 보면 국경도 없이 다 하고, 군대도 같이 전쟁을 치르고 다니면서요, 그것도 서로 이렇게 잘났다고 우월감을 가지는 부분은 매우 참 저도 의문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캐나다 이 총리를 그 오바마가 국빈 만찬을 하면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에서 현재 2등을 나가는 주류가, 공화당 주류가 할 수 없이 단일화를 시켜야 될 사람의 출생 의혹에 대해서 농담을 했습니다. 원래 크루즈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어린 시절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중 국적을 보유하다가 2014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대권 나가고 상원의원하고 이러면서 빨리 포기를 해야지. 아무리 미국이 뭐 백령 문제가 없다고 해서 2014년에야 이중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택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모친이 미국 사람이고 부친이 쿠박의 이민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또 캘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루즈 얘가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뭐 지금 대통령 자격이 있냐 해서 엄청 오랫동안 시비에 걸렸죠. 근데 미국 법원이 얼마 전에 크루즈가 대통령 출마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인이므로 크루즈의 이 출생 시민권자가 맞다. 즉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캘거리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미국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미국 사람 모친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 중에 한 명이 미국 사람인데 외부에서 태어났으면 이 출생 시민권자다, 이렇게 해서 이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바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양국,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평등과 기회의 원칙,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른다면 출생 여건이 어떻더라도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충실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요즘 미국의 대선을 보면 또 어디서 캘거리에서 태어난 소년이 자라나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한 데 있죠, 알바타주. 거기에서
크루저가 태어났는데 이 크루저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출생 여건이 어떻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번역하는 기자가 아마 조금 너무 직역을 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는가 하면 크루저나 트럼프가 사실은 뭐 불법 이민들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의 최강경파거나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니까. 오바마는 뭐 이민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미국에 지금 불법 체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합법화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유색인종인 탓도 있겠죠. 그래서 크루저가 그런 부분에 강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조차도 이 출생이 어디든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라는 미국의 그런 원칙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참 언론 기사 보면요 농담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부산에 살다가 제가 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 진양군, 지금은 진주가 돼 있는데요. 진양군 정천면에 이 뭐 목장 같은 걸 한다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뭐 평소 전원생활 같은 거를 꿈꾸다가 갔는데 목장은 대실패했고 가족이 한동안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와가 사료값이 올라서 적자가 엄청나게 심했죠. 근데 그때 이제 살면서 저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서 동물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토끼도 키웠고 강아지도 키우고 심지어 뭐 야생 새도 키워봤습니다. 깨꼬리도 키우다가 얼마 안 있어 죽더만요. 그래서 이런 걸 키워보면서 동물과 어릴 때 교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동물을 참 좋아하고 작년에 한 1년 전쯤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이요 참 여러가지 기적 같은 일을 만드는데 돌봐준 인간한테 매년 돌아오는 펭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옆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8,000km를 이 여행을 해서 이동을 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는데요. 브라질 그 남성 이 수자씨와 남아메리카 마젤란 펭귄 딘딤 간의 특별한 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 딘딤이란 펭귄은요 지난 4년간 6월달만 되면 브라질에 있는 그 이 수자씨 집에 와서 8개월간 머물다가 떠난답니다. 참 희한한 일인데요. 마젤란 펭귄은 원래 아르헨티나나 칠레의 파타고니아 해변가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딘딤은 휴식을 갖기 시작하는 매년 6월, 즉 새끼를 다 이제 길러갖고 알에서 부화시켜서 내보낸 다음인 매년 6월 이 8,000km를 헤엄쳐서 주황씨를 이 수자씨를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들의 우정이 시작된 것은 2011년 이 수자씨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바닷가에서 기름에 뒤덮인 채 상처입고 굶주린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수자씨가 일주일간 낚시터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펭귄을 씻기고 먹이면서 돌봐줬어요. 기운을 차리니까 바닷가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유조선 같은 게 난파하거나 이러면 이 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이면 이 펭귄이나 각종 철새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많이 죽죠. 근데 펭귄은 이 돌려보냈는데 바닷가로 한동안 이 수자씨 곁을 떠나지 않고 11개월을 함께 살다가 바닷가에서 새 친구를 만나서 홀연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 갔으니까 이제 잘 살겠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매년 4년간 6월달이 되면 이 펭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딘딘은 마치 제 자식 같습니다. 딘딘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쪼아대고, 이분하고는요 낮잠도 자고 같이 자고 목욕도 시켜준답니다. 생물학자 한 분은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답니다. 펭귄이 아마 주황씨를 가족으로, 수자씨를 가족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같은 펭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펭귄이 수자씨를 볼 때면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든답니다. 이 펭귄은 수명이 한 25년 되는데요. 충성심도 매우 강한 동물인데 죽을 때까지 오직 한 명의 배우자하고만 함께 한답니다. 제가요 이 뭡니까 이 펭귄을 데려다가 키우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뉴욕의 어떤 고급 맨션에서 펭귄을 키우는 짐 캐리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저도 한번 진짜 펭귄 키우고 보고 싶다. 펭귄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봐도요 귀엽고요. 또 다른 새들처럼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하고 교감도 많이 나누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런 펭귄이 강아지처럼 집을 방문해서 같이 지내다 간다면 정말 이분은 매우 행복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선에서요, 샌더스 의원이 FTA 반대할 사람이 누굽니까? 힐러리가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17%를 뒤지던, 뭐 많게는 30% 뒤지던 미시간주에서 2% 차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샌더스가 지금 선거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사실 샌더스가 힐러리를 넘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고지식하고요. 이 정치에 대한 일종의 정략적인 전략 전술이 부족해서 고지식하게 그냥 백인들, 노동자 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거나 젊은 20, 30대에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근데 샌더스가 이번에 이렇게 미시간에서 승리한 것은요, 한때 미시간은 미국 제조업의 메카였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이 이런 어떤 미국의 철강, 뭐 자동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계 뭐 이런 부분에서 중요했는데요. 이 지역이 이 세계적인 글로벌 이 자유무역이 진행되면서 뭐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웃 뭐 오하이오 이런 데와 더불어서 마시가는 그런 지역이 됐죠. 그래서 미국 이 과거의 제조업의 이 핵심지였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들이 지금 쇠락해가지고 얼마나 망해 있는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이런 부분의 배경에 한마디로 이 노동자 계층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흑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거의 실업자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다룬 미국 영화도 많습니다. 이런 그 러스트 벨트 지역, 즉 일리노이, 오하이오 같은 중부 지역에서 샌더스가 지금 왜 이 지역이 과거에는 제조업의 중심지였는데 쇠락했는가에 대해서 자유무역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미시간주의 연설에서 어떤 후보가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후보가 제안 같은 FTA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FTA를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여러 국가들과 FTA를 맺는 TPP에 대해서 골든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샌더스가 힐러리와의 이 차별성을 자유무역 부분에 반대함으로써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지금 놀라운 성과를 냈는데요.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FTA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답을 했고요. 이 사람들 중에, 즉 노동자 계층 중에 샌더스 의원의 득표율이 20%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FTA 반대가 확실하게 이 표로 연결됐고요. 또 흑인 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FTA 반대가요. 이 미시시피 주에는 흑인 유권자의 90%가 클린턴에게 투표했는데 미시간 주에서는
50%만 힐러리한테 투표했다는 겁니다. 즉 샌더스의 FTA 반대 전략이 흑인 유권자에도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다음 주 이제 미니 슈퍼 화요일 날 경선이 열리는 일리노이, 미주리, 오하이오 등 이 미시간과 같이 한때 제조업의 메카거나 강했던 지역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에 대한 이 샌더스의 비판이 앞으로 더욱더 세워질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힐러리가 매우 이 고전을 할 걸로 내주에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이 끝난 것 같지만은 지금 샌더스가 이 공략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함으로써요. 힐러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거는 미국에는 이런 이슈를 내걸면 그런 이슈에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빨리 반응을 합니다. 내가 실업자인 그래서 뭐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하고 있는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1년에 2천만 원도 못 버는 이런 사람인데 한 후보가 나한테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FTA 때문에 우리의 공장들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 기계 공장이 다 해외로 이주해버리고 망해버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요. 그 말 맞다. 내가 저 사람을 찍어야지. 나는 FTA를 반대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옮깁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그러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정책이나 공약을 따라 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선동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그거 이념요 개나 주라고 그러죠. 아무 소용도 없는 이념에 따라서 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런 낙후된 시각 때문에 그 판단의 실수 때문에 고생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